네, 이어서 시황 체크 시간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주의 마지막을 좀 장식하는 그런 거래일이 아니었나 판단됩니다. 네. 일단 결과적으로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둘 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확인되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단기적 차익 시장이 나왔고,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즉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코스닥은 차익치가 나왔고, 코스닥 중에서는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적 차익실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차익 실현을 외인과 기관이 잘 받아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전기전자 관련 섹터를 좀 외인과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오늘에 한해서는 외인과 기관이 개인의 물량을 좀 골고루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 같은 경우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그다음 CPI가 발표된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CPI가 예측치가 6.5%였는데 6.5%가 그대로 나오면서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경기 침체가 최초로 발생했던 2%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안정적으로 외인과 견해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방에 이번 주 하방을 지지했다라는 확률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외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방이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면서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시청자분들께 말씀해주고 싶은 관심주 한 종목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관심주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일정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면, 오늘도 좀 골고루 다양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지만 네. 그중에서 좀 네 가지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특이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의 개발사 오픈 AI에 이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슈가 좀 지속이 되면서 코란 테크놀로지나 줌 인터넷이나 솔트룩스나 마인드랩 같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수급 등을 살펴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손절 가능하신 분은 좀 투자 유효하다, 그게 좀 평가를 내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아시스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네. 오아시스 이전에 마켓컬리나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쿠팡이나 마켓컬리에 대한 실적은 다소 좀 불규칙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오아시스에 대한 재무 가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오아시스가 컬리를 제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지오소프트나 흥국 F&B나 KT 알파, 그다음에 태경 케미컬 같은 지분을 갖고 있거나 오아시스에 관련 제품 납품하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해당 종목들은 외인과 견해 매도세가 나왔고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투자에 대한 판단만 하시고 적극적인 매매는 해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오늘 정통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조선, 해운, 철강, 기계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슈는 어떤 성장주의 강세, 우리가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성장주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해왔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단기적인 차익 시장이 나오면서도 혹시 후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일까? 이런 부분들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뉴스는 나오더라고요.
어떤 조선이나 해운이나 철강이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 그래도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하겠지만 2, 4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바닥이 잡히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보통 6개월 선행하니까 현 위치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조선에서는 뭐 현대미푸조선, 그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 해운에서는 뭐 H&M, 뭐 펜오션, 대한해운, 그다음에 철강에서는 뭐 포스코홀딩스, 뭐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 기계 쪽에서는 뭐 현대건설 기계나 뭐 두산 바켓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 제가 나열을 해드린 종목들은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실증나신 분들이나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 좀 접근해 보시기 좋은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항공이랑 LCC인데 지금 오늘 과대납폭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LCC랑 항공은 사실 오늘 처음 강세를 보여준 게 아니고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로 이미 한 차례 좀 강세를 보여줬다가 쉬었다가 좀 다시 맥점을 잡는 모습인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서 눌림목 공략을 하고 싶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LCC 항공 관련 종목들도 열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앵커님? 저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가요? 네. 네, 우선은 스윙주에서는 나왔고 일단 네. 단기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철강에서 골라왔습니다. 네. 종목명은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우선은 배관용 구조용 이제 시설에 들어가는 강관을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반짝 생각이 나실 건데 최근에 이제 작년 하반기 좀 뜨겁게 달궜던 네옴시티랑 이번에 1월 5일쯤이었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거의 1경가량을 투자해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건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네. 가장 탄력이 좋았던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이 지금 한미 글로벌이나 유신을 필두로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금강공업은 이제 모일러 주택에 들어가는 거푸집을 생산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단순하게 테마만으로 갖고 온 종목이 아니고요.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경기 회복이나 수요 회복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좀 반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철광석 가격도 117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2.1% 상승하면서 철강 관련 종목들은 정말 뉴스뿐만 아니라 실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2021년 연간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시가총액이 1,8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 리포트는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기업 분석을 보면은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실적 합이 2021년 연간 실적에 거의 버금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4, 4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2021년에 이어서 2022년도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네. 11월 중반에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강하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서 1월 5일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스마트 시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맥점을 잡았고 최근 1월 5일 이후로도 6개월 연속 21선 따라 천천히 좀 저점 높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5개월 넘게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좀 단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스마트 시티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6,350원 이하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6,000원, 목표가는 7,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특징 세토로 인터넷과 AI 관련주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인 오아시스와 조선
해운 철강 섹터 그리고 LCC 항공 섹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는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다음 주 월을 좀 시초가 공략하면서 좀 수익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맞춰주셨습니다. 항공 쪽에서 골라왔습니다. 네. 종목명은 대한항공이고요. 우선은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서 항공 운송업의 양대 산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도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진에어나 뭐 에어부산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항공주 중에서는 연간 실적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이 유일합니다. 이런 네. 부분은 여객 산업을 줄이고 운송 산업에 대한 비중을 키우면서 작년에 이어서 이제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까지도 안정적 연간 실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3월 달부터는 미국이나 유럽에 다시 한 번 더 항공편을 재편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일본 등에도 노선업충 등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기 부품 등 이 신성장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쪽 항공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수익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야라면 대한항공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뭐 진에어나 에어부산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당 종목들은 아쉽게도 분기 실적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지만 연간 실적으로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항공주들이 코스닥 종목이 아니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와도 뭐 관리 종목 지정이나 뭐 거래 정지에 대한 위험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투자라는 것은 내가 수익을 내기 전에 항상 1순위로는 잃지 않는 원칙을 갖는 게 중요하고 우선은 대한항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 다음에 잉여 수익이 있거나 그다음에 감사 시즌이 지났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LCC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좀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안정성 측면으로 대한항공을 1순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24,4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3,400원, 목표가는 27,000원 잡고서 수익 이상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로 항공주 관련 대한항공 실적이 아주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 수익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밤부터는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뭐 JP 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등 미국의 굵직굵직한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추모일로서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다음에 네. 화요일은 중국에서 GDP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은 뉴욕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고요. 목요일은 성장주의 한 종목인 넷플릭스 실적 발표됩니다. 일단은 다음 전망도 사실 이번 주만큼이나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들이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도 사실 경기 침체 때문에 우리가 과거처럼 좀 원활한 지표를 보진 못했지만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보다 중요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뉴스가 나오더라도 사실 저는 영향은 좀 미미할 듯 하고요. 일단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는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전기 전자나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완성차나 그다음 오늘 말씀드린 정통 그 가치주까지도 이런 종목들이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도 기존에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은 좀 단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번 주처럼 하방에 대한 압력을 줄 수 있는 뉴스는 있지만 하방은 좀 지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염려 마시고 우리 손 팀장이 브리핑을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 하방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당장 오늘 밤부터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점 잘 체크하셔서 다음 주 시장 전망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